오늘도 변함없이 야담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초가을 새벽이었습니다. 밤안개가 관아 담장을 낮게 감싸고 있었고 풀잎끝마다 이슬이 맺혀 은빛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력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장에 나갈 백성들이 하나 둘 길을 나섰습니다. 나무지게에 나무를 이고 배적삼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때 관아 홍살문 아래에서 군졸 하나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짝에 흰 종이 한 장이 못으로 찍혀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붓글씨가 또렷하였지요. 피로 적은 듯한 상소문이었습니다. 군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맨 끝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름은 지난달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박윤서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김성원 판관의 귀에 들었습니다. 그는 아침 조회를 마치고 막 마루에 오르던 참이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나이였고 눈빛은 잔잔하되 깊었습니다. 상소문을 받아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흙에 묻어도 썩지 아니하고 물에 잠겨도 떠오른다. 붉은 얼룩은 아직 마르지 아니한 듯 축축하였습니다. 곁에 서 있던 이방 오달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이미 형이 집행된 자의 이름이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백성들 마음이 흉흉해질까 염려되옵니다. 그의 말은 공손하였으나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김판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빌려 장난을 친다면 그 또한 중죄인이라 허나 그랬듯이 심상치 아니하도다. 박윤서는 이 고을 향리 집안의 서자였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세곡의 장부를 살피는 일을 도왔습니다. 지난봄 창고에 불이 나자 그가 방화를 하였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향리 최면수가 앞장서 증언하였고 이방 오달수 또한 장부를 들어 그 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박윤서는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형틀 위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도겸 형리가 형을 집행하였고 고을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허나 그 고요는 마치 얇은 얼음과 같았습니다. 김판관은 상소문을 들고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장부와 증언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창고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는 기록, 박윤서가 불을 놓는 모습을 보았다는 증언, 불길이 거셌다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곡식 손실은 생각보다 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불은 컸다 하였으나 타지 않은 곡식이 많도다. 이는 어찌된 연유이냐? 이도겸이 조심스레 답하였습니다. 소인은 형을 집행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이르길 부른 죄를 덮으려 한 것이요 나는 본바를 말하였을 뿐이다 하였사옵니다. 김판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관아마루에는 등불 하나가 외로이 흔들렸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잔잔히 이어졌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판관은 홀로 앉아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창호 아래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실어보낸 듯하였습니다. 종이에는 먹으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쇠는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하였습니다. 억울함이 사람의 입을 빌려오지 못하면 글로라도 오는 것이냐?
기이한 일이라 여길 법하였으나 그는 얼굴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오달수와 최면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창고 열쇠가 2벌이라 들었다 사실이냐? 오달수가 곧장 답하였습니다. 장부에는 1벌이라 적혀 있사옵니다. 다른 것은 없사옵니다. 최면수도 거들었습니다. 죽은 자의 말을 조차 관아를 뒤흔드실 작정이옵니까? 김판관은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작은 티와 같으나 끝내 옷을 찢느니라. 나는 그 티를 보았노라. 마루 아래에 서 있던 백성 몇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잎이 사각거렸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으나 관아의 공기는 서늘하였습니다. 김판관은 붓을 들고 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억울함이라 하여도 진실이라면 마땅히 밝힐 것이니라. 그 말은 담담하였으나 무거웠습니다. 오달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최면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울의 고요는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재조사가 시작된 뒤 고울의 바람결이 달라졌습니다. 들녘에서는 벼 이삭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으나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적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쌀갑과 날씨 대신 관아의 이를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관아 마루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류가 쌓였습니다. 김성원 판관은 잠을 줄이고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창고 장부와 형조 보고서, 증인들의 진술을 한자 한자 짚어 내려갔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 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 때마다 창밖에서는 감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 햇살은 맑았으되 관아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낮 이도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 창고 문지기 허노인이 병상에 누워싸웁니다. 밤새 헛말을 한다 하옵니다. 김판관은 곧장 일어섰습니다. 허노인의 집은 관아 뒤편 개울가에 있었습니다. 개울물은 맑았고 물살은 잔잔하였습니다. 허노인의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관의 얼굴을 보자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대감 열쇠가 2이었사옵니다. 그의 말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방이 가져갔사옵니다. 불은 그 뒤였사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판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 허노인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겁이 났사옵니다. 가족이...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관아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지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이도겸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대감, 이는 단순한 방화가 아니옵니다. 김판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은 곡식을 태운 것이 아니라 죄를 태우려 한 것이로다.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또렷하였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오달수가 먼저 나와 맞았습니다. 허, 노인이 위중하다 들었사옵니다. 노쇠하여 헛말을 했을 것이옵니다. 김판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쇠한 자의 말이라 하여도 진실이면 무겁느니라. 잠시 2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바람이 마루 기둥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작은 종이 한 장이 창호 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먹빛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의 날짜를 보라. 김판관은 곧장 장부를 펼쳤습니다. 곡식이 옮겨진 날과 불이 난 날이 이틀 차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언에는 같은 날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붓끝으로 그 날짜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은 서로를 맞추려다 틈을 남기느니라.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멎었습니다. 누군가 엿듣고 있었던 듯 하였습니다. 문을 열었으나 어둠뿐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김 판관은 공개적으로 장부를 들고 물었습니다. 세곡 일부가 먼저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도다. 이는 무엇이냐? 오달수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감 곡식을 말리기 위하여 옮겼을 뿐이옵니다. 최면수가 곧장 거들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려 창고가 습하였사옵니다. 김판관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허나 그날은 맑았다. 비가 온 기록이 없도다. 마루 아래에서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면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달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까치 울음이 들렸습니다. 김판관이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글을 믿지 아니한다. 허나 산자의 거짓은 반드시 밝히고자 한다. 그의 음성은 분명하였습니다. 법은 두려움으로 서지 아니하고 밝힘으로 서느니라. 그 말이 마루를 울렸습니다. 오달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최면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녘에서 불어온 바람이 관아뜰을 스쳤습니다. 이 고울의 진실은 아직 끝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타래는 분명히 풀리기 시작하였지요. 가을이 깊어가자 들녘이 한층 누렇게 변하였습니다. 낮에는 볕이 따뜻하였으나 해가 기울면 바람이 서늘하였습니다. 관아뜰의 감입은 하루가 다르게 붉어졌고 마루 밑에서는 풀벌레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제조사가 시작된 뒤로 고울은 잠잠한 듯 하였으나 그 잠잠함 속에는 눌린 숨이 가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관아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었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을 삼켰습니다. 김성헌 판관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창고와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기록의 숫자 하나, 날짜 한 자도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창고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곡식 자루가 단정히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루들 중 일부는 새 자루였고 그 위에 세곡 표식이 아직 선명하였습니다. 김판관은 한 자루를 열어 쌀을 손에 쥐었습니다. 알곡이 단단하고 습기 없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낮게 말하였습니다. 불길이 거셌다 하였으되 어찌 이리 멀쩡하냐. 이도겸이 곁에서 답하였습니다. 대감 불은 창고 한쪽 벽만 태웠사옵니다. 소인도 그때 이상하다 여겼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달수와 최면수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살피신다 하여 달려왔사옵니다. 오달수의 말은 여전히 공손하였습니다. 최면수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번지지 아니하옵니까? 운이 좋았던 것이지요. 김판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운이라 하였느냐? 운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느냐?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고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제 냄새를 흩뜨렸습니다. 그날 밤 관아마루에는 또다시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일부러 마루 한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먹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의 끝을 보라. 김판관은 곧장 세곡 장부의 마지막 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전 해의 기록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숫자 일부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고 다른 먹빛으로 덧칠된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는 붓끝으로 그 자국을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나 사람이 일을 바꾸는구나.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공개적으로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곳에 숫자가 덧칠되었도다. 이는 누가 손을 댄 것이냐? 마루 아래에서 고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오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 오래된 장부라 흐릿하여 덧쓴 것 뿐이옵니다. 최면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을 살림을 맡다 보면 그리 될 수 있사옵니다. 김판관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덧쓴 숫자는 쇠곡이 줄어든 날과 같도다. 그 뒤 불이 났도다. 이는 우연이라 하겠느냐? 그의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장터의 쌀 상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름은 한필수라 하였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대감, 소인은 불이 나기 이틀 전 쇠곡자루 여러 개를 밤중에 실어 나르는 마차를 보았사옵니다. 곱비를 잡은 이는 얼굴을 가렸으되 곁에 서 있던 자는 이방 어른과 닮았사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오달수가 크게 외쳤습니다. 무엄하다. 감히 관아이방을 모함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김판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함이라면 곧 밝혀질 것이요 사실이라면 숨길 수 없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 들판의 벼가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김판관은 낮게 말하였습니다. 억울함은 바람과 같다. 막으려 할수록 세게 부느니라. 그의 눈은 오달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글을 좇는 것이 아니요 산 자의 어긋남을 좇는 것이니라. 그 말에 오달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면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녘의 하늘은 높고 맑았으나 관아 안의 공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실타래는 더 얽히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쇠곡을 둘러싼 더 큰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판관은 두 사람을 따로 불러 깊이 신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진실은 이제 숨을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고을을 낮게 덮었습니다. 들판의 벼는 이슬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고 산허리는 희미한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관아마루에는 이른 시각부터 등불이 켜졌습니다. 김성원 판관은 오달수와 최면수를 따로 불러들이라 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례로 마루에 올랐습니다. 오달수는 여전히 단정한 도포를 걸쳤으나 눈밑이 그늘졌습니다. 최면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도겸이 곁에서 장부와 압수한 곡식 표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오달수가 불려 앉았습니다. 김판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쇠곡이 장부와 맞지 아니하도다. 덧칠된 숫자 또한 분명하도다. 어찌 설명하겠느냐. 오달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하였습니다. 대감, 고을 살림이 빠듯하여 일부를 따로 보관하였사옵니다. 흉년을 대비하고자 한 일이옵니다. 김판관이 물었습니다. 따로 보관한 곡식이 어찌 그대 집 창고에서 나왔느냐. 오달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인은 잠시 맡았을 뿐이옵니다. 최면수가 함께 의논하였사옵니다. 그 말에 마루 아래에 서 있던 최면수가 발끈하였습니다. 대감 저자가 먼저 말하였사옵니다. 박윤서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의심을 품자 불을 놓아 덮자고 한 것도 저 자이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며 마루 위 공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판관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서로를 가리킨다 하여 죄가 가벼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음성은 차분하였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박균서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따졌느냐. 이도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윤서는 세곡 일부가 먼저 옮겨진 것을 보았다 하였사옵니다.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 하여 이방에게 물었지요. 김판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그를 방화범으로 몰았도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바람이 스며들어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최면수가 따로 불려 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하였으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박윤서와 토지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하였도다. 최면수는 이를 악물고 답하였습니다. 그는 감히 향리 집안의 일을 들추려 하였사옵니다. 버릇을 고치려 한 것이옵니다. 김판관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버릇을 고치려다 목숨을 끊게 하였느냐? 그 한마디에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최면수의 목울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소인은 불을 놓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다만 방화라 증언하였을 뿐이옵니다. 김판관이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거짓 증언은 칼과 다르지 아니하니라. 칼은 한 번 베고 거짓은 오래 베느니라. 그 말은 낮았으나 깊게 울렸습니다. 신문이 이어지자 두 사람의 진술은 점점 어긋났습니다. 세곡을 옮긴 시각, 불이 붙은 순서, 창고 열쇠를 지닌 자에 대한 말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습니다. 김판관은 장부를 펼쳐 그 차이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이곳에는 곡식이 이틀 전 옮겨졌다 적혀 있도다. 허나 증언에는 같은 날이라 하였도다. 이는 어찌된 일이냐. 오달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면수는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마루 아래에 모인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둥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잠시 후 김판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불은 곡식을 태운 것이 아니요 장부의 흔적을 태우려 한 것이로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였습니다. 박윤서는 그 흔적을 보았기에 죽었도다. 이 말이 떨어지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오달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면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그리까지 될 줄은 몰랐사옵니다. 김판관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는 반드시 무겁게 돌아오느니라. 바람이 불어 감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에는 더욱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박된 채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먼 산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김판관은 마루에 서서 한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실은 숨긴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세곡의 일부는 이미 다른 고을로 흘러갔다는 말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박윤서가 통곡할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고을 안에서만 머물지 아니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판관은 그 행방을 추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하얗게 서리가 내려 들판을 덮었습니다. 풀잎 끝이 얼어 있었고 개울물 위로는 옅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성원 판관은 두툼한 도포를 여미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세곡 일부가 다른 고을로 흘러갔다는 소문을 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도겸과 군졸 둘이 뒤를 따랐습니다.
길가의 버드나무는 잎을 거의 떨구었고 먼 산은 엷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을 경계에 이르자 작은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세 곡을 실은 마차가 종종 쉬어간다는 곳이었습니다. 주막하는 일은 시각이라 한산하였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하였고 구들장은 아직 따뜻하였습니다. 주모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김판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난달 불이 나기 며칠 전 세곡자루를 실은 마차가 이곳을 지났소? 주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하였습니다. 밤중에 마차 2대가 쉬었다 가긴 하였사옵니다. 세곡 표식이 보였지요. 곱비를 잡은 이는 말이 적었고 곁에서 살피던 자는 관아 옷차림이었사옵니다. 이도겸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얼굴을 보았소? 주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불 아래라 분명치는 아니하였으나 수염이 가지런하였고 말투가 이방 어른과 비슷하였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군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수레에는 곡식 자루가 실려 있었고 자루 겉에는 희미하나마 세곡 표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부는 낯빛이 창백하였습니다. 김판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곡식은 어디로 향하느냐? 마부는 더듬거리며 답하였습니다. 인근 고을의 장터로 가는 길이옵니다. 김판관이 자루를 살펴보았습니다. 표식 위에 다른 먹으로 덧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곡을 사사로 이 돌리면 이는 중죄인이라. 누가 이를 명하였느냐? 마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옵니다. 이방 어른과 최면수 어른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관아로 돌아오자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관아 앞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김판관은 마루에 올라 마부를 세웠습니다. 오달수와 최면수도 옥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엿보였습니다. 김판관이 엄정히 물었습니다. 세곡을 빼돌려 다른 고을에 넘긴 사실이 있느냐? 오달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 일부를 팔아 은전을 마련하였사옵니다. 고을의 비용을 메우려 한 일이옵니다. 최면수가 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저 자가 먼저 제안하였사옵니다. 소인은 따랐을 뿐이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다시 엇갈렸습니다. 김판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을을 위한다 하여 백성을 속이면 이는 고을을 해치는 것이니라. 그의 음성은 또렷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덮으려 한 불길이 이제 고을 전체를 태울 뻔하였도다. 마루 아래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이도겸이 압수한 은전 꾸러미를 내놓았습니다. 그 수가 장부의 모자란 세곡값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김판관은 낮게 선언하였습니다. 거짓은 서로를 지키려다 스스로 무너지느니라. 오달수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최면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판결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곡은 다시 고을 창고로 옮겨졌고 장부는 새로 정리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박윤서의 억울한 죽음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판관은 마루 끝에 서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은 늦을 수 있으되 어둠 속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의 말은 조용히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윤서를 방화범이라 단정지은 결정적 증언,
그 배후에 더 깊은 손길이 있었는지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내려앉고 관아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진실의 끝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뜰의 감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었고 마른 가지가 하늘을 향해 앙상이 뻗어 있었습니다. 들녘은 수확을 마쳐 황량하였고 하늘에서 눈이 쏟아졌습니다. 세곡을 빼돌린 죄는 이미 드러났으나 박윤서를 방화범이라 단정지은 마지막 고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성원 판관은 그 고리를 끊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을 마칠 수 없다 여겼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곡을 옮긴 일은 드러났도다. 허나 방화라 단정지은 증언은 아직 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그는 형리 이도겸을 불러 물었습니다. 박윤서를 체포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방화라 외쳤느냐? 이도겸이 답하였습니다. 최면수가 앞장섰사옵니다. 허나 그 곁에서 이방 어른이 장부를 들어 증거라 하였지요. 김 판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길이 일어난 시각은 언제라 하였느냐? 자정 무렵이라 하였사옵니다. 김 판관은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곡식이 옮겨진 시각은 그보다 이틀 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비워진 창고에 불을 놓아도 잃을 것이 적었도다. 그 말이 마루 위를 스쳤습니다. 이튿날 그는 오달수와 최면수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김 판관이 물었습니다. 박윤서가 방화범이라 단정한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최면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창고 근처를 서성였다 하였사옵니다. 김 판관이 곧장 되물었습니다. 그를 본 자는 누구였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달수가 낮게 답하였습니다. 소인의 하인이 그러하다 하였사옵니다. 김 판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하인을 불러오라. 군졸이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젊은 사내 하나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판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박윤서를 창고 근처에서 보았다 하였느냐? 사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이방 어른께서 그리 말하라 하셨사옵니다. 무서웠사옵니다. 마루 아래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오달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면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 판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짓은 한 사람의 입을 빌리나 끝내 여러 입을 묶어버리느니라.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두 사람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세곡을 빼돌린 죄에 더하여 무고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였도다. 오달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그리까지 될 줄은 몰랐사옵니다. 최면수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였사옵니다. 김 판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노와 탐욕이 합치면 죄는 더욱 깊어지느니라. 바람이 마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초저녁이 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세곡 횡령과 무고의 죄로 엄중히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다시 포고문이 붙었습니다. 박윤서의 무고함을 밝히고 그 이름을 씻는다는 글이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백성들은 그 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 판관은 마루 끝에 서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억울함은 묻는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밝힘이 곧 위로요, 밝힘이 곧 경계이니라. 그의 말은 차가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윤서의 묘를 찾아 사과하고 이 고을이 다시는 같은 어둠에 잠기지 않도록 다짐하는 일이었습니다. 초겨울의 해는 짧았고 저녁 어둠은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들판은 하얗게 덮였고 관아뜰의 감나무 가지는 눈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김성은 판관은 조용히 도포를 여미고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오늘은 박윤서의 묘를 찾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도겸과 군졸 둘이 뒤를 따랐습니다. 고을 사람 몇몇도 말없이 뒤를 이었습니다. 먼 산 능선 위로 햇빛이 열게 번지고 있었지요. 묘는 뒷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작은 흙무덤이었고 바람에 흩날린 눈이 둘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나무패에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판관은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날아 올라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른 잎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으나 이제야 밝히노라. 그대의 억울함이 씻겼소이다.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또렷하였습니다. 그때 박윤서의 어미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소복을 입은 모습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제 아들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 참이옵니까?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서리처럼 반짝였습니다. 김판관이 조심스레 답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 앞에서 이미 밝히고 이름을 다시 세웠습니다. 노파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듣지 못한 말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산기슭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판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법이 늦으면 그 늦음 또한 죄가 되느니라. 허나 늦었다 하여 멈출 수는 없느니라. 그는 무덤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이도겸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대감의 뜻이 아니었으면 이 일은 묻혔을 것이옵니다. 김판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요. 거짓이 커질수록 진실 또한 길을 찾는 법이지 않소? 그 말이 산허리를 스쳤습니다. 고을로 돌아오는 길. 들판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볏짚을 묶고 있었습니다.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새로 쓴 포고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윤서의 무고함을 밝히고 세곡을 되돌렸다는 글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이는 낮게 말하였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돌아오는구나. 그 말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판관은 마루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산과 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늘까지 속이지는 못하느니라. 바람이 한 차례 불어 눈가루를 흩뜨렸습니다. 관아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고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마루에는 깊은 정적이 깔렸습니다. 하늘은 다시 눈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김판관은 마지막으로 서책을 덮으며 말하였습니다. 억울함을 밝히는 일은 한 사람의 이름을 살리는 일이니라. 그 이름이 살아야 고을이 산다. 그의 음성은 조용히 눈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죽은 자의 원통함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남은 자들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두려움이 아니라 밝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